반갑습니다. 나상우입니다. 오늘 취업타파 주제는 수시채용에 대한 쪽입니다. 지난번 제가 취업타파에서 수시채용 전성시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배경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확산된 수시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3단계 대비책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반기 채용 시장에 먹구름이 짙게 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 채용을 늘리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변화하는 기업 채용 방식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습니다. 결론은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면 관통하기를 잘 해달라라는 겁니다. 정기 공채와 수시 채용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핵심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여기 보시면 규모의 차이도 있고 시기의 차이도 있고 장점 단점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방식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기 공채는 3단계를 대부분 거칩니다.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인적성 검사, 3단계 면접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채용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수시 채용은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류 다음에 인적성 검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통과하면 바로 면접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과제라는 건 그러니까 PT 발표 같은 것들은 이제 필요할 때만 또 인적성 검사도 필요한 직무나 필요할 때만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서류 다음에 인적성이 없어진 거.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시채용의 대비책을 저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기공채 준비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두 가지만 신경 써서 두 가지만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대비책을 얘기하기 전에 수시채용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취준생들이 느끼는 세 가지 고충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깜깜이 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일정이나 인원을 예측하는 게 이제는 어렵습니다. 내가 그 채용 일정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고충은 초짜 신입한테는 장벽이 높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수시 채용을 하면서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력에 대한 스펙이나 경력에 대한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충은 중고 신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고 신입들의 채용 경쟁이 회사마다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서 초짜 신입들이 이거를 중고 신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고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고충을 감안하시면 저는 그 수시 채용의 대비책은 두 가지, 그러니까 정기 공채 대비책하고 두 가지만 다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많이 나온 얘기죠. 직무 역량에 포인트를 두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수시 채용 3단계 대비책이라고 해놨는데요. 1단계는 이거예요. 타깃을 정하는 거. 이걸 미리 명확하게 확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흔히 여러분이 그 회사를 선택할 때 회사와 사업부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민되는 게 직무잖아요. 자, 여기서는 직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직무를 명확하게 확정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 직무가 원하는 직무 역량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 직무에서 원하는 직무 적합도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끝나면 2단계는 거기서 파악된 직무 역량을 미리미리 철저하게 쌓아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직무 역량은 결국 지식이나 자격이나 경험을 의미를 하겠죠. 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직무 역량을 설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직무 역량을 미리미리 쌓아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직무 역량이 쌓아지면 그 다음에 3단계는 이 쌓아진 직무 역량을 잘 이자면 관통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력서와 자소서, 면접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서류 전형에서는 내용으로, 면접에 가시면 대화로 여러분의 직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설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단계 대비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되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죠. 뭐냐면 채용 공고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깜깜이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니까 이걸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서류나 면접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공채에 비해서 수시 채용은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현대자동차나 LG화학처럼 상시 지원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라 그러면 미리 인재풀에 등록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 포털 같은 데를 활용하셔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채용 공고 알림 서비스 같은 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채용 공고를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3단계를 좀 세부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타깃에 대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110명한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눈여겨보는 스펙이 뭔지 물었더니 전공이라는 게 34%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턴 경험 같은 거 31%. 이 두 개를 합치면 65% 정도가 되잖아요. 결국 65%는 직무랑 관련되는 걸 본다라는 거죠. 전공, 그 다음에 직무 관련된 인턴 경험,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수지 채용에서 중요하게 보는 역량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무 관련 경험이 47%,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지식이 16%입니다. 이것도 합치면 65%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3분의 2는 직무 관련되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직무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타깃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사에서도 보면 이 채용의 전형별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를 기업들한테 물었더니 서류 전형에서는 역시 1위가 인턴 등 실무 경험이에요. 이게 60% 가까이 차지하고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항목이 직무 관련 경험 51%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 가잖아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직무 수행 능력이 48%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서류 전형이든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직무 관련되는 역량, 경험 이게 가장 중요하게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이 그럼 뭘 보느냐라는 건데 일단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제시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런 제목으로 나와요. 수시 채용으로 바뀐 SK 하이닉스 채용 뭘 달라졌을까라는 건데 네 가지입니다. 전공 수업 잘 들었는지, 그 다음에 학교 프로젝트나 관련되는 경험 이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턴 같은 경험, 그 다음에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무에 대한 역량도 파악하고 직무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회사와 같이 성장 의지가 있는 친구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가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알려주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올라온 제가 채용 공고를 봤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솔루션 본부의 생산기술 직무를 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그 것들이 있으면 우대, 가점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렇죠? 일반 기계기사나 기계설계기사 또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주겠대요. 그 다음에 유관 프로젝트의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 수행 경험이 있으면 역시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관 공모전에 참가해서 수상 경험이 있으면 그것도 좋대요. 그 다음에 동종업계의 인턴 경험. 이건 아까 중고 신입하고도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세부적으로 나오죠. 생산 자동화나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면 가점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DM웍스나 폴리웍스나 카티아나 PLC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걸 활용해 본 경험이 있으면 가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다 직무 관련된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가 제공한 JD, 잡 디스크립션을 잘 보시고 거기서 어떤 직무 역량을 원하는지,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실행에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그렇게 직무 역량이 쌓이면 이자면 관통하기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제가 왜 꼼꼼하게 해달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실은 수시 채용이 되면서 면접위원이나 회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훨씬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수시 채용에 여러분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료, 그러니까 이력서나 자소서를 읽는 평가위원이나 면접위원은 곧 여러분이 입사하면 같이 일할 직속 상사라고 보시면 돼요. 직속 상사가 서류도 보고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면접위원 설득 과정이 깐깐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면 관통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력서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직무랑 관련되는 지식, 자격, 경험을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자소서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면 돼요. 자소서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발휘해 왔는지, 또 직무 역량을 쌓아왔는지를 스토리로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면접에 가시면 이력서와 자소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직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잘 설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예요.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면 관통하기를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주시면 수시 채용도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정기공채 준비하셨듯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꼭 간단한 차이점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